저희 채널A가 취재한 이 자필 진술서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은혜의 이 진술서 내용 속에 살펴보면 보거 피를 이용한 1차 살해 시도 혐의를 부인하는데 전체 글 분량의 3분의 1을 할애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해서 식당에 보거 손질을 맡겼고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왜 다 같이 먹었겠냐라면서 반문을 하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는데, 자, 그런데 또 검찰이 확보한 문자 메시지에는 보거독을 그렇게 많이 넣었는데 왜 죽지 않지? 라는 문장을 주고받은 것도 확인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자, 반면에 이 진술서 내용을 살펴보면 정작 숨진 남편에 대해서는 딱 한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사건이 아니라 사고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도주를 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사망한 남편에 대한 언급이나 사과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진술서의 내용, 이은혜의 심리가 드러난 것이다. 의도적으로 보거독, 자신의 혐의가 드러날 수 있는 부분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여요, 저도. 그렇죠. 범죄자니까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있는 거고, 자신에게 혐의가 확정된 것에 대해서만 이제 변명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 지금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이 남편, 억울하게 사망한 이 남편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 즉 공감 능력이 없다,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네. 소시오패스, 네. 이런 성향을 보여주는 거죠. 이분이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기회라는 밧줄을 달라. 이 얘기는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얘기로 들리고요. 네.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다시는 잡히지 않겠다. 이런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아하. 이수정 교수가 이 이은혜가 체포되기 한참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드러나는 정황들 그리고 이 행동들을 분석할 때 물론 이 실제 테스트를 해봐야 알겠지만 본인이 알고 있는 바로는 사이코패스에 굉장히 가깝다라고 의견을 내신 적도 있는데, 글쎄요. 지금 이 전문가들의 의견대로 이은혜의 행동,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은혜가 혐의를 부인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일 텐데요. 이런 가운데 이은혜가 범행 전 남편이 수영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미리 확인을 했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남편의 수영 실력을 보면서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로 그 부분인데요. 게다가 공범 조연수는 이은혜의 남편 윤 씨가 사망한 직후에 해당 업체를 방문해서 오해받지 않게 잘 말해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밝혀진다면 자신들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다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예측할 수밖에 없죠. 수상 레저를 즐기는 곳이에요. 네. 이것을 8번 방문했어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은혜 조연수하고 8번 갔는데 그중에 3번을 이제 사망하신 윤 씨하고 같이 간 거예요. 네. 그러면 나머지 5번은 자기 둘만 간 거잖아요.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첫째는 내연남 관계라고 하는데 그렇게 둘이 다니면서 남편은 3번 데리고 왔는데 그 남편 3번 데리고 와서 뭘 했냐? 수상 레저를 탔어요. 근데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데도 그곳에 일하는 업체의 직원의 말에 따르면 너무너무 불안해하더라는 거예요. 물에 빠지. 왜냐하면 수영을 못하니까. 네. 아무리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도 수영 못하는 분들은 이거 빠지면 상당히 불안해하시거든요. 그걸 네. 받고 또 하나는 이제 바나나 보트라고 엄청나게 빠르게 달리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떨어지면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지려고 하거나 불안해하면 좀 천천히 몰아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보트를 모는 분한테 더 세게 몰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주원수가 인천에서 양평까지 찾아와가지고 이 사건 있기 전에 와서 혹시 경찰이 찾아오면 나한테 좀 유리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대요. 아하. 이거는 뭔가 본인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네. 물론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오해받지 않도록 말해달라고 경찰이 오면 그런 부탁까지 할 정도라면 이 두 사람의 행동은 네. 뭔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다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은혜와 조연수에 대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던 검찰도 두 사람의 혐의에서 이 부작위를 빼고 살인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남편 윤 씨를 직접 밀지는 않았지만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수사 결과
윤 씨를 살해하기 위한 두 사람의 의도적인 행위를 입증할 수가 있다. 이렇게 검찰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검찰의 적극적인 이 살인 혐의 적용 검토에 있어서 현장에 함께 있었던 공범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 때문이었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상한 게 하나 있잖아요. 네.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다이빙을 해서 익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익사하는 그 과정, 다이빙 이후 과정, 그래서 구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해서 사망했다 여기서만 집중을 했는데 네. 그럼 어떻게 다이빙을 하게 됐느냐는 거를 밝혀야 되는데 이것이 공범으로 지금 보이는 사람의 진술에 의해서 모종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다이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아하. 이게 지금 입증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렇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살인의 혐의가 더 짙어지는 네. 그런 이제 과정이 되기 때문에 네.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는 훨씬 더 형량이 늘어나거나 더 센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